안녕하세요, 바이크루입니다. 자이언트 프로펠 모델인데요, 프로펠 모델이 수리건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입고가 됐냐 하면은 크랭크, 페달 나사산 리코일 복원 작업건입니다. 울테그라 크랭크고요. 네, 이렇게 페달 나사산이 완전 뭉개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뭉개졌냐면, 지금 이게 사용하고 계시던 페달이거든요. 페달의 나사선은 잘 살아 있고요. 페달이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빠질 때도 그냥 빠지겠죠. 원래는 잠가서 이게 잠겨야 되는데 그냥 페달이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페달 나사산 리코일 복원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게 페달을 좌우를 잘못 장착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다 파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을 다 복원 작업 진행해야 되고요. 지금 이 울테그라 8000번 크랭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꽤 나가죠. 그래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수리가 간혹 너무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가공 작업을 진행할 건데, 오버사이즈의 나사산을 가공한 다음에 거기에 인서트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쪽 크랭크 체인링이 있는 쪽을 R, 그 다음에 반대쪽을 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라이트 레프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왼쪽. 그래서 드라이브 사이드 쪽을 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론드라이브 쪽을 L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페달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페달에도 L과 R이 표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제가 이게 좀 처음 보는 경우긴 한데, 이 페달에는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보는 경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페달의 경우에 각인되어 있는 게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또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페달 어딘가에 분명히 R과 L로 표기가 되는데, 이 제품은 R과 L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로고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브랜드 페달의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문이 정방향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럼 이게 R 오른쪽이 되는 거고, L 이게 왼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착할 때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페달을 장착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페달 나사선이 뭉개지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페달을 좌우를 잘못 장착해서 나사선을 뭉개버리는 경우고, 그 다음에 적정 토크로 잠그지 않아서 페달이 헐겁기 때문에 이게 타면서 힘이 들어가니까 떨컥떨컥 하다가 결국에는 나사선이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꽉 잠그는 게 좋은데, 꽉 잠근다는 기준은 토크렌치를 사용하면 좋겠죠. 시마노 크랭크 경우에는 보통 토크가 35에서 40 정도를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잠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꽉 잠가줘야지만 페달이 빠지지, 일격으로 인해서 이 나사선이 뭉개지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장착할 때 꼭 좌우를 잘 확인해 가지고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이 작업을 이제 리코일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리코일도 좌우가 틀리기 때문에 저 같은 작업자도 좌우 방향을 잘 살펴서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랭크를 프레임에서 탈거를 해서 좌측 우측 둘 다 이제 복원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럼 복원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에서 크랭크를 탈거하도록 합니다.
크랭크암 고정 볼트를 풀어주고, 일단 여기 크랭크를 이걸 꽉 눌러주는, 이게 프레스를 해주는 볼트거든요. 요거를 먼저 빼기 전에 여기 볼트를 풀어줘야지만 이게 잘 빠집니다. 와, 이건 지금 뜯다 보니까 또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깨져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이건요. 네, 뭐 요거는 이제 파츠가 나오기 때문에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빼면 되는데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핀이 안전핀, 안전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 빼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프레임에서 크랭크를 탈거를 했고요. 좌측 우측 페달 나사산 니코일 복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왼쪽부터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왼쪽은 은색, 오른쪽은 금색.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그렇게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색깔이 뭐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작업할 때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크랭크 암에 이 알루미늄 날개가 칼라처럼 돼가지고 가공을 하면서 일단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서 면을 고르게 밀어내면서 요까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나사산이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산이 가공된 곳에 이렇게 인서트를 삽입시켜 주는 거죠. 뭐 그냥 돌려 끼는 게 아니라 녹타이트를 발라서, 고강도 녹타이트를 발라서 여기에 이제 아예 딱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나사산 오버사이즈 가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스가 준비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크랭크 암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인서트라고 하는데 바이스 인서트, 그냥 바이스는 여기 금속이기 때문에 크랭크 암을 찝으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 인서트를 대어주고 크랭크 암을 바이스에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가공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공류, 연상류거든요. 연상류를 뿌려서 나사산이 아주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뿌려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사산 가공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왼쪽 크랭크 암 나사선 가공 작업은 완료되었고요. 인서트 삽입 작업은 왼 크랭크 암 쪽 오른쪽 것도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인서트 작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은색은 정리하고요. 이제 오른쪽은 금색 인서트가 삽입되는 건데, 네, 오른쪽 거 다시 준비해서 작업장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뭐 작업하는 방식은 뭐 똑같고요. 네, 이렇게 인서트 삽입 작업이 준비되었고요. 록타이트, 고강도 록타이트를 도포해 가지고 더 이상 이게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작업만 하면 작업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록타이트, 고강도 록타이트로 이게 한번 굳어버리면 다시 빼려면 온도를 아주 200도 정도 높여서 다시 빼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온도를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딱 끝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작업을 하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더 이상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겠죠. 그래서 작업할 때 한 번에 딱 끝내버려야 됩니다. 항상 요 작업할 때는 긴장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화가 요거 같은 277 같은 경우는 뭐 경화가 1시간 정도 후에 경화가 되고 30분 후에 또 경화되는 263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록타이트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딱 멈춰버리면 그냥 굳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빨리 단번에 작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렇게 L쪽, L 왼쪽 크랭크 암 리코일 작업, 헬리코일 보온 작업 완료했고요. 마지막 오른쪽 크랭크 쪽 작업도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작업 완료되었고요. 다시 크랭크 자전거에 장착을 해서 페달 장착으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랭크 장착도 다시 재조립을 완료했고요.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달에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장착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로고가 정면으로 가게 거꾸로 되면 이건 반대라는 표시겠죠. 그래서 저 이거 실질적으로 껴보지 않았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렇게 로고가 뭐 거꾸로 될 리는 없겠죠. 정방향으로 해서 일단 손으로 어느 정도 잠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렌치를 이용해서 잠가 줄 거고요. 페달, 시마노 페달 같은 경우는 토크가 35에서 한 40 정도 토크로 잠가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토크 렌치 준비되었고요. 36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네, 36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